오늘은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훈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첫 시간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연말에는 그 한 해를 정리해봤다면 이제 네. 전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2015년 병신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과연 어떤 새로운 ICT 트렌드를 만나게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2016년 ICT 트렌드의 흐름을 한번 예상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핵심 트렌드는 세 가지인데요. 사물로 인터넷 생태계의 활성화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무인 자동차 기술 개발 경쟁이 일어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과 로봇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좀 예견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몇 가지 재미있는 흐름도 조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도 핵심 트렌드 중 하나였는데요. 그렇죠. 인지도가 아직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정도나 지금 되는가요? 사물 인터넷이 핵심 트렌드로 등장한 지도 올해 한 3년째 됩니다. 벌써 쉴 새 없이 변하는 ICT 트렌드 가운데서도 굉장히 드물게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키워드인데요. 네. 반면 계속 주목을 받는 것에 비해서 인지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물 인터넷의 영어 약자가 IoT,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띵스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도 이 IoT를 LOT라고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예. 업계 내부의 인지도랑 업계 외부의 인지도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사물 인터넷은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아직 생소해도 공장이나 어떤 것을 보수 또는 관리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이미 급격하게 새를 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예를 들어 현재 SKT에선 스마트팜이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통해서 비닐하우스를 원격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LG 플러스에선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과 차량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물 인터넷 마을로 탐바꿈하고 있는 서울 북촌에서는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화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고 있고요. 예. 그 밖에 스마트 헬스케어나 모바일 결제, 홈 네트워크 등에서도 사물 인터넷은 떼어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도 들여다보면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뭐 농장 관리, 자동차, 그리고 뭐 음식물 쓰레기 관리 다양한 게 있는데 그렇죠. 뭐 들여다보면은 어떤 게 더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사물 인터넷 사업이나 서비스가 좀 다뤄져 왔습니다. 예. 각기 다른 규격에 각기 다른 제품을 이용해서 좀 특정한 목적이 맞는 기능만 작동하면 이제 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일반 시민을 위한 서비스나 제품으로 만들려면 서로 다른 기기를 쓰더라도 쉽게 호환되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이 작년부터 시작되었다 할 수 있는데요. 사물 인터넷에 연결되는 모든 통신망과 서비스, 기기 등을 하나의 생태계로 본다면 플랫폼을 차지한 기업이 이 생태계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여러 기업들이 합종연행하면서 좀 치열한 격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이미 발표된 사물 인터넷 플랫폼도 상당히 많은데요. 작년에 구글에서 발표한 브릴로를 비롯해서 애플의 스마트폰 플랫폼인 홈킷, SKT에서 공개한 싱플러그, LG 플러스에서 공개하는 IoT at Home,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아틱 등 다양한 기업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선보이고 있고요. 예. 이번 CES 2016에서도 새로운 스마트폰 플랫폼들이 또 발표될 예정입니다. 많네요. 그만큼 아직 확실한 선두주자가 없는 춘추 전국시대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네. 예. 올해 어떤 플랫폼이 어느 만큼 성장할지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물 인터넷은 앞으로도 계속 확장하고 성장할, 다시 말해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한 분야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뚜렷한 히트 상품이 나타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지난해 또 무인 자동차 기술 화제가 됐었는데 그렇죠. 올해도 뭐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 자동차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기존에도 엔진이나 이 브레이크 제어 같은 부분에 컴퓨터가 이미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IT 기술이 차 안에 들어가서 좀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커넥티드 자동차까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일이었는데요. 네네. 2014년에 구글에서 무인 자동차 시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일반 도로 주행도 성공을 했고요. 또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에서도 올해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스마트카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차량에 대한 관심이 확 늘어난 작년 한 해였거든요. 물론 아직은 많이 부족한 기능이다라는 평가이긴 하는데요. 예.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가
앞으로 인간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동이 금지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올 한 해도 이런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전망입니다. 기존 ICT 기업과 자동차 기업들이 모두 이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인 자동차는 단순히 차량 개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게 보급이 시작될 경우에는 한 사회의 교통 인프라 전체를 바꿔놓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 구매 가능한 사용차가 나타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지금은 일종의 기술 거품기, 그러니까 기술의 가치에 비해서 기대가 너무 높은 상황이라서 네. 한 차례 정도 냉각 기간을 좀 거친 다음에요. 실제 사용 가능한 그런 제품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요. 업계에서도 상용화 시기는 한 2020년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주요 IT 기업들과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애플에서도 애플카를 만든다는 소문이 무성한 만큼 거리를 돌아다니는 무인 자동차를 올해는 직접 보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나온 시장 차량 같은 경우는 이미 자동으로 충돌을 방지해 준다던가 예. 아니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이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포착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런 기능들이 이미 탑재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요즘에 뭐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오면은 예. 그 회사별로 어떤 게 나왔다 트렌드를 소개해 주셨는데 나중에는 뭐 무인 자동차가 어떤 트렌드를 보이는지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실 것 올해 같아요. 새로운 무인 자동차 이런 언젠가는. 것들도요. 자, 그리고 가상현실하고 로봇 시장도 역시 발전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는 드론이 현실에 확실히 안착한 그런 한 해였다면 예. 예. 올해는 이 로봇과 가상현실을 많이 만나보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먼저 작년에 그 소프트뱅크의 개인용 로봇 페퍼가 출시되었습니다. 가격이 약 200만 원 정도에 달하지만 예. 판매 이후 매달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선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예, 로봇이기도 지금 합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녀석이죠? 예, 한 달에 1,000대씩 팔리고 있어요. 아, 많이 팔리네요. 이렇게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올해부터는 좀 더 다양한 개인용 로봇이 선보일 예정인데요. 스타워즈에 나오는 이 로봇을 닮은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과연 어떤 로봇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가상현실 역시 올해 많은 화제를 불러 모을 예정입니다. 작년 삼성전자에서 기어 VR을 출시한 것을 비롯해서 올 한 해 다양한 가상현실 헤드셋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당장 상반기에 출시 예정인 기기만 해도 오큘러스 리프트와 소니에서 만드는 PSVR 그리고 HTC 바이브 등 세 종류나 됩니다. 예. 대부분 가격은 40만 원대이고요. 오큘러스 리프트 같은 경우는 가정용 게임기인 엑스박스 원 그리고 PSVR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테이션 4와 호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용이라는 이야기죠. 예.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번 가상현실 헤드셋 출시가 만약 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많이 얻을 수만 있다라면 네.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그 가능성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TV를 치우고요. 헤드셋 디스플레이를 TV 대신 사용하는 지금 젊은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되겠네요. 합니다. 예. 그렇죠. 경기 불황 등의 어떤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서요. 길게 보면 TV 같은 대형 디스플레이 장치를 일부 대신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현실 기기는 정말 어떻게 활용될지 정말 무궁무진하고 가상현실 보도도 또 뉴스 그러니까요. 흐름도 바뀌지 않을까 저희는 좀 그런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요. 이 밖에 또 어떤 트렌드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재미로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올해 안에 애플의 위기다 또는 아이폰의 위기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좀 보시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 와중에 애플만 스마트폰 시장의 수익을 거의 독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애플사 전체 수익 중에서 아이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사실인데요. 예. 많을 때는 수익의 70% 가까이 아이폰에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 판매량이 주춤해버릴 경우에는 바로 애플사에 영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그 때문에 작년 애플 주가도 7년 만에 하락세로 마감을 냈습니다. 또 올해는 새로운 배터리를 만나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당장 중국 화웨이에서요. 하반기에 꿈의 소재라고 불리는 그래핀 전지를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예. 이 전지는 기존 전지보다 10배 빠르게 급속 충전이 가능한 그런 배터리인데요. 이 그래핀을 활용한 신형 배터리 소재는 지금도 계속 개발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그래핀 소재를 연료 전지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연료 전지 가격도 이제 많이 낮출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초에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한 오토바이도 실제로 출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모든 것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배터리들의 새로운 진화를 올해는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쭉 전망을 해보니까 설레고요. 앞으로 네. 많은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와 함께 올해 ICT 트렌드를 미리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